안녕하십니까. 충서! 전국에 있는 경찰 선생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저는 더센 경찰학개론 저자 황준혁 쌤입니다. 해커스에서 경찰학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왜 빨강이 문제는 안 올려주십니까? 빨강이 문제 심화 문제죠. 심화 문제는 왜 아직 안 올려주십니까? 이런 밴드의 질문도 있었고 카톡으로 질문이 있어서 이번 시간은 총론 마지막 부분 행정관리 부분 관련된 빨강이 문제 심화 문제를 또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빨강이 문제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더센 경찰학개론 1500제와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참 좋을 거다, 효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빨갱이가 아니고 빨강이 문제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심화 문제. 자, 지금부터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황준혁의 더센 경찰학개론 합격한 준혁쌤이 합격하게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간부시험 경찰학개론 100점 맞고 전국에서 탑5 안으로 합격했다는 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요. 11개나 많은 경찰학개론 선생님 있어요. 네, 입으로만 현혹시켜서 전문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팩트 갖고 얘기합시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점 맞게 할 자신도 있고 합격하게 할 자신도 있고 저를 믿고 끝까지 오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했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도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맞죠? 10일.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즉 비공개 통지를 받은 날,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 아니고 30일이죠.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의 문서로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3번 쭉 나오죠. 맞는 말이고 4번 공공기관의 이의 신청은 공공기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서 통지한다. 근데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7일이 만료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1번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맞죠? 그 다음에 2번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신청을 제기하려면은 오케이. 자, 비공개 결정,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도 30일 이내. 그 다음에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서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위에 1번에서 봤던 내용 똑같고 맞습니다. 4번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 3기간 이내 즉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입니까? 끝나는 다음 날부터입니까?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의 신청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결정하되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7일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1번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지고 외국인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그렇죠. 동포 시행령에 나와있죠. 제6조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맞죠? 근데 10일 이내에 결정을 못했을 때는 그 10일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10일 더 연장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심의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3번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그러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밑줄
조정 동그라미 심의 조정단에요. 이번에 행장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자, 정보공개 심의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만 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도 공공기관을 두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 그 다음에 조정하기 위하여 행장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은 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후 동그라미, 그러면 추경예산, 후추예산, 이렇게 우리는 두 문자로 암기한다 했어요. 둘째 줄 수정예산, 그래서 틀렸습니다. 추경예산이 되죠. 국회는 회기년도 30일 전까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바 헌법에 나와있죠. 56조.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확정 성립된 예산을 본예산 가로열고 확정예산, 그렇죠. 그럼 선생님 당초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부가 애초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 우리는 당초 예산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성과주 예산은 정부의 물품 구입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중심의 제도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예산제도 땡! 이 부분이 틀렸죠. 우리나라 경찰 예산제도, 우리나라 정부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4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동그라미 사업의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다. 딩동댕.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경찰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몇 줄? 기재부 장관입니다. 몇 줄? 행장이 아니에요.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죠? 1번에서는 당해 회계년도부터 해서 당해를 다음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서 기재부 장관을 행장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3월 31일까지 청장에게 통보를 한다. 그렇죠. 청장 대신 중앙간서장 이렇게 표현해도 맞죠. 3번 경찰청장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한 다음 년도 세입세 출예산 등 예산 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장에 제출한다. 맞죠. 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몇 줄?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죠. 무기 탄약 해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수의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하여 각급 기관의 몇 줄 소속하여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를 둔다. 무기소지 적격심의위원회 위원 1명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5명 이내 그랬죠.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1명 이상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죠.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어요. 3명 이상 5명 이내가 아니고 5명 이상 7명 이내입니다. 3번 무기소지 적격심의회 내부위원 몇 줄, 민간위원 몇 줄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심의 대상자 소속 경찰기관장이 당해 경찰기관에 소속된 자중 지명한 자가 된다. 그랬죠. 자,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맞죠? 제적인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랬습니다. 7번. 현행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경찰 차량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차량은 용도별 용도별로 전용, 지휘용, 업무용, 순찰용, 그 다음에 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합니다. 수사용 없습니다. 자, 수사용은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종은 승용, 승합, 그 다음에 화물, 특수용으로 구분한다. 맞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차형입니다. 자, 용도별, 그 다음에 차종, 그 다음에 형별로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차량은 첫 번째 용도별로 구분되고 두 번째 차종별로 구분되고 세 번째 차형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1번이 틀렸어요. 용도변에는 수사용이 없습니다. 자, 2번 부속기관 및 지방청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종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 매년 3월 말 밑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종수 소요 계획을 청장에 제출한다. 그다음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연도 교체 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청장에 보고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 다음 의경 신임 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 실시 후에 운행하도록 하라. 4주라고 했어요. 3주가 아닙니다. 오케이. 7번 답은 1번. 8번 보안 업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각국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및 취급 등에 관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게 하여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1급 이상 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둬야 되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로 관리를 한다. 맞죠?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급 비밀 또는 3급 비밀이죠. 2급, 3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타자 등 방법으로 그 원형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 2급 비밀 그랬죠. 맞는 말이죠. 2급 또는 3급이니까. 3번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기관의 가로 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이든 국방부 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 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1급 비밀 보안 조치에 대해서는 국정원장 미리 협의하라. 그렇습니다. 4번 각국 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될 때는 1급 비밀의 경우 국정원자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관 내에서 밑줄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사본 동그라미. 자,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하는 것은 이번에 그 원형을 제한하는 행위와 그 단서 조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급 비밀일 때는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입니다. 1급 비밀일 때는 보다 생산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 원형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4번. 그래서 8번에 2번 지문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안 업무 규정 및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에 대해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비밀로 구분하며 비밀은 아니지만 몇 줄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비를 한다. 맞습니다. 대비는 비밀이 아니다. 자, 비밀의 분류 원칙은 보안 업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 몇 줄 분류하되 과도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3번 2급, 3급 비밀의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1급 비밀이다 그랬어요. 1급 비밀 모사, 타자 등 방법으로 원형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2급, 3급이 아니고 1급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8번에 2번 지문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2급, 3급 비밀에 대해서 원형을 제한하는 행위할 수 있다. 또는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은 9번 답은 3번입니다. 2급, 3급 비밀이 아니고 1급 비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각국 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1급 비밀 밑줄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비밀 보존 기간 내에서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9번을 남은 3번입니다. 10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로 언론보도가 있으면 안나로도 3개월,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서면, 구술 등 방법으로 정정보도 청구 등과 손해배상의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 등의 정정보도 청구 등을 했을 때는 피해자와 언론사 등이 사이에 합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밑줄 이내 정정보도 청구 등과 그다음 손해배상의 조정의 신청을 하라 그랬어요. 관할중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조정, 21일이 아니고 14일 이내 조정을 하고 중재부의 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했을 때는 지체 조정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라. 요구해야 한다. 4번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이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조정 신청을 취한 것으로 본다. 근데 피신청인 언론사 등이 이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서로 합의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번은 조정 신청 접수 후 관할 중재부는 14일 이내 조정을 합니다. 근데 직권 조정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직권 조정 결정. 서로가 이제 합의가 안 되죠. 그러면 직권 조정 결정을 하는데 이때는 21일 이내에 직권 조정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 하는 법률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보게 되면 이거죠. 언론사. 자, 언론사의 보도. 자, 보도로 침해를 입은 자 그랬어요. 근데 보도가 허위 사실이다. 자, 허위 사실에 대한 보도이다. 이때는 정정보도입니다. 정정보도. 그 다음에 진실한 사실이다. 진실한 사실일 때는 반론보도입니다. 반론보도를 침해를 입은 국민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는데 이런 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하라 이겁니다. 6개월 이내 대부분 이제 언론사 등에게 이제 이런 청구를 하죠. 예, 만약에 언론사에서 청구를 받았을 때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합의가 되면 3일 이내 서로 이제 보도 내용 등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언론 보도 등을 하면 됩니다. 37입니다. 청구한 날로부터입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네요. 합의가 안 됐으면은 합의 안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하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하면 돼요. 조정을 하면 된다. 14일. 근데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출석 요구하죠. 근데 신청인이 이에 걸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조정을 취한 걸로, 피신청인 언론사 등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합의된 걸로 본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안 됐네? 그럼 직권조정 결정을 하는데, 직권조정은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이건 직권조정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직권조정 결정.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보도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언론사 등 대표에게 하고, 합의가 되면 3일 이내, 언론 보도 등의 내용, 규모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 보고, 7일 이내, 언론사 등을 통하여 보도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됐네? 14일 이내 조정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조정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네요? 그러면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시험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학습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빨강이 문제 제6회, 빨강이 문제라는 것은 심화 문제입니다. 6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합격을 해서 하루하루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량진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100점 맞고 간부시험에 합격했다는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여러분 전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간부시험 합격도 못했는데 합격했다고 거짓으로 학생들 현혹하는 선생님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충성!